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가지 못한 지가 벌써 7개월째가 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남미 여행 이야기와 여행 방법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환갑을 기념해서 남미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꿀팁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행 준비물과 짐 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미 여행에 대해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여행 준비물과 짐 싸는 게 복잡할까요? 우선 대자연의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어떤 자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우선 남미 여행의 꿈을 부풀게 하는 장면을 제가 하나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토록 장엄한 초자연적인 대자연을 보게 되면은 정말 흥분하게 되고요. 이 속에 내가 흠뻑 빠져들게 되면은 몸도 흠뻑 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또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요. 그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런 남미의 자연 속에 내가 흠뻑 빠져들고 싶은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마음이 흥분되고 가슴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환갑기념 남미여행 가기 팁, 여행 계획 세우기와 여행 코스 짜기, 그리고 안전 및 건강 챙기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연을 접하기 위한 우리가 흥분된 마음으로 남미를 가기 위한 여행 준비물과 짐 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남미 여행 추천 코스로 이렇게 다녀오기를 제가 권해드렸는데요. 인천에서 미국 LA를 거쳐서 페루로 들어가서 마추픽추,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우유 사막을 보고 남쪽에 있는 칠레로 내려와서 바릴로체와 파타고니아 일대를 관광한 후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로 넘어와서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이과수 폭포, 그리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본 다음에 아웃해서 영국 런던을 거쳐서 정말 그야말로 지구를 한 바퀴 삥 돈 후에 한국 인천으로 이렇게 귀국하기를 권해드렸습니다. 기간은 약 30일 정도를 권해드렸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항공 이동을 주로 권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추천하는 남미 여행 코스를 돌아보기 위해서 과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여행 준비물의 짐 싸기. 남미에만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구 정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계절과 시차가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고도 차이라든가 조속으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유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가면 고산병이 꼭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산병이 발생하게 되면 식욕이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여행 체력이 상실돼서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야, 그 다음에 건강하기 위한 건강식 준비하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황열병 등 지역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소매치기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가방을 관리하는 거라든가 안전에 대한 방법들. 그 다음에 현지 통신수단에 대한 준비, 심카드를 가져가신다든가 로밍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 화폐로 일일이 환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미 화폐를 구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카드 사용하는 데도 주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여행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남미가 기후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또 워낙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기후를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게 돼서 닥치게 되는 것은 고산 지역인데요. 안데스 산맥의 에콰도르나 페루, 볼리비아 지역인데 이곳은 약 3,0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산 정세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대 우림 지역으로 아마존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은 이제 카리브 해안이라든가 아마존강 유역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적도를 끼고 있는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무덥고 열대 지역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열대 초원 지역. 이걸 이제 사바나 기후라고도 하는데요. 브라질의 북동부 지역. 그래서 이곳에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한 그런 현상을 띱니다. 그래서 건기냐 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준비물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소림 장초 지역이라고 그러죠. 나무는 좀 적지만 장초 어떤 이 수풀이 우거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온대 지역. 이곳은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지역입니다. 칠레 중부 이남, 브라질 남부 및 아르헨티나 지역. 이 지역은 이제 가우초 목장 지대가 있고 초원 지대이죠. 아주 넓게 펼쳐지는 이런 지역인데, 뭐 이 지역은 아주 쾌청하고 저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해안의 사막 지역인데요. 이것은 안데스 산맥이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안데스 산맥의 서쪽, 그 이제 태평양 쪽 해안 지역인데, 해안에서 약 30 내지 40km 안쪽 지역까지를 이제 아주 사막, 아주 건조한 이런 이제 기후가 계속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미의 남쪽 지역, 남미 40도 이후 이남 지역을 파타고니아라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이 지역에 들어오면 한대 기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타고니아를 바람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기후도 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춥고 이래서 거의 계절로 따지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열의 어떤 그런 기후를 다 우리가 겪으면서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뭐 이런 지역은 남미의 이제 파타고니아 지역인데요. 이렇게 빙하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마어마한 빙하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뭐 그 위를 걷는 이제 트레킹 투어도 할 수 있고, 또 이를 가까이서는 이제 이런 빙하를 가까이서 이제 뭐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돌아본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가서 접하게 되면 그 추위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즉 적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모든 것을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미 여행 짐 싸기. 제가 이제 남미 여행 떠났을 때 복장인데요. 이처럼 이제 뭐 큰 캐리어도 필요하지만 배낭도 필요하고 사이드백도 필요하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남미 여행 준비물은 이토록 제가 이제 갈 때 준비했던 상황들을 이렇게 쭉 펼쳐 놓은 건데요. 우리 부부가 있는 남미 여행 갔을 때 준비물을 열거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계절 의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팔이 또 있지만 바지, 또 긴팔도 필요하고 패딩이나 후드티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기상 변화에 대비해서 우의나 우산, 바람막이, 장갑, 모자도 뭐 단순히 등산용 모자뿐만 아니라 비닐 모자 같은 이렇게 보온을 위한 모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을 위한 뭐 도구들, 선글라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강을 건넌다든가 이럴 때 쓰는 샌달, 고산병약, 그다음에 필수적인 상비약, 벌레 퇴치제, 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또 벌레를 물렸을 때 또 그걸 또 치료하는 약, 뭐 이런 정말 남미만의 고유의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남미 지역이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소매치기 방지용 사이드백을 꼭 준비하게 됩니다. 남미 가서 뭐 여권을 잃어버렸다, 안 그러면 돈을 잃어버렸다, 이런 많은 도난 사고나 소매치기를 당하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이런 사이드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면백이죠. 안면으로 자기 팔 앞으로 이렇게 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도, 그래서 언제든 내가 이렇게 보호할 수도 있고, 현금이나 안 그러면 뭐 여권을 꺼낼 때 바로 꺼내서 바로 이렇게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모양이고요. 뒷면으로 보면은 뒤에서는 전혀 누가 이렇게 탈취를 하기 위해서 가방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형태로 착용이 되는 이런 사이드백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미 여행 시만 필요한 필수품, 이거는 뭐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산병약 반드시 가시기 전에 준비해 가시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소로치 알약은 현지에 가서, 페루나 볼리비아 현지에 가서도 처방전 없이도 바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열병에 관련된 거는 이제 볼리비아에서는 비자 발급 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국제 공인 예방 접종 증명서를 꼭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립의료원이라든가 각 지역의 검역소 등에서 꼭 예방접종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지 음식들, 뭐 그렇게 못 먹을 만한 건 없지만 뭐 꾸이 있죠. 이런 뭐 쥐 모양의 기니피그 모양, 이거는 정말 선뜻 이렇게 손이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소스들도 약간 좀 비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요리들을 많이 남미에서는 먹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독특한 향들을 이렇게 향료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비위를 이제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상당히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여기다 고산 증세가 나타나면 입맛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비하는 것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인들의 절대 3대 미각식품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행 갈 때마다 이 세 가지는 꼭 제가 챙겨갑니다. 자, 초고추장, 그 다음에 참기름, 그 다음에 막김입니다. 이거는 뭐 특정 업체 광고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특정 상표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초고추장, 참기름, 막김만 있으면 어떠한 음식이라도 남미 가서 다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드레싱도 되고, 비벼 먹어도 되고, 김에 싸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전혀 건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 여행 심카드는 요즘 너무 잘 나옵니다. 옛날에는 남미는 국가별로 이렇게 뭐 심카드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요. 브라질 외에 뭐 유럽 및 남미 전체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는 심카드도 있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거, 그다음에 브라질에 대한 어떤 뭐 통신사, 뭐 현지에 가서도 이렇게 그 나라의 심 카드를 사서 할 수도 있고, 가기 전에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서 가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미는 나라별 이제 콘센트들이 이렇게 다른데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콘센트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5개국, 그 외에 뭐 쿠바까지 들리신다면 6개국의 콘센트 형태를 보면 주로 전압은 이제 110이나 220V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르헨티나만 이제 B형이 이제 쓰는 곳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를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 아래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멀티 콘센트, 멀티 프로그를 할 수 있는 멀티 탭과 함께 이렇게 준비해 가면, 여행용 이런 이제 멀티 콘센트를 준비해 가시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화폐 단위와 환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물가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5개국의 화폐 단위와 환율, 또 그에 따른 시차, 우리와 한 11시간 내지 14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낮과 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적응하기 위한 것을 적어놨고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 계절에 대한 어떤 위도와 고도별 온도 차이, 이런 걸 적응하실 필요가 있고, 또 화폐에 대한 것도 잘 가서 카운트를 잘 해서 현지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전 문제는 떠나기 전에는 일단 US 달러로 고액권으로 좀 준비해 가서 각 나라별로 이렇게 그 나라에 입국하면서 이렇게 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ATM을 이용하는 경우도 카드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매 대도시나 뭐 삼성급 이상의 큰 호텔에서는 이렇게 ATM을 활용해서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지방이나 어떤 그 숙소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곳에서는 ATM 사용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소매치기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면은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고려하면은 남미 여행은 아주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환갑기념 남미 여행 가기 꿀팁은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계속해서 돌청부의 남미 여행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